작년 겨울 엄혹한 대학원 입시를 마치고 봄의 향기가 가득한 지금 합격 통보를 받고 기뻐하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은 유학을 갈 때 절대 챙기지 말아야 될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와이프 따라 미국 온 남편 제이콥 Y입니다. 미국이나 서구권 대학들은 대부분 가을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많은 대학원 지원자분들이 합격 통보를 받고 진학하려는 학교에 이미 진학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한창 주변 분들한테 축하 인사도 받고 축하 파티도 많이들 하셨겠죠? 전 불합격이라 그 기쁨에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합격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출국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생각보다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출국할 짐을 싸는 거예요. 챙겨야 될 것도 많은 것 같고 사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괜히 이래저래 우왕좌왕하는 게 지금쯤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중년 유학생의 배우자로서 먼저 출국해본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챙기거나 사지 말아야 될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니 그런데 왜 챙겨야 될 물건, 사야 될 물건이 아니라 챙기지 말아야 될 물건들, 사지 말아야 될 물건들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불필요하게 물건을 사거나 하는 실수를 막기 위해서예요. 새로 챙겨야 되든지 사야 되든지 하는 물건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지만 이미 사버리면 바품도 귀찮고 돈도 아깝잖아요. 2008년에 처음 미국에 싱글로 출국해본 경험이 있고 2022년에 다시 한번 자녀까지 셋이서 출국해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경험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것들을 토대로 해서 생생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챙기지 말아야 될 물건은 전압이 맞지 않은 가전제품들이에요. 한국은 220V의 전기를 쓰는데요. 미국은 110V의 전기를 쓰고 있어요. 단순히 돼지코의 모양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쓰지 못할 수도 있는 전자제품이 생각보다 많아요. 최근에는 많은 기기들이 프리볼트라고 해서 110V와 220V를 모두 호환하는 제품들이 많은 편인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혹은 노트북 충전기 같은 제품들은 대부분 프리볼트를 지원하죠. 하지만 그 외에 한국에서 파는 다른 전자제품들은 생각보다 220V에서만 작동하는 전자제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학 간다고 할 때 반드시 꼭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물건들 중에 220V만 사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죠. 전기장판, 고가의 드라이어, 전기밥솥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220V 전용인 경우가 많아요. 데스크탑 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요. 데스크탑 컴퓨터 뒤에 있는 파워 서플라이를 보면 생각보다 220V 전용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아시는 분이 한국으로 급히 돌아가시면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저에게 주시고 가신 분이 계셨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파워 서플라이가 220V 전용이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 데스크탑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해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변압기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유학 나갈 때 챙겨가는 220V 전용 가전제품들이 대부분 전열기구예요. 열을 내는 가전제품들인 거죠. 이런 가전제품들은 대부분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변압기 용량도 굉장히 큰 걸 사용해야 되는데 가격이 비싼 데다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화재의 위험까지 있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전열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구매를 했어요.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침대 전용으로 매트리스 커버같이 생긴 제품으로 다양하게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전기밥솥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공홈에서 20%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답니다. 드라이어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챙겨온 건 하나도 없었는데요.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전자제품, 가전제품들은 프리볼트인지 확인하고 그것들만 챙겼죠.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도 없는 부피만 큰 가전들 바리바리 챙기지 마시고 현지에서 제품들을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아마존에서 전기장판이나 밥솥, 심지어 에어랩까지 다 사실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합격 축하 선물은 돈으로 받으셔서 직접 구매하세요.
두 번째로 챙기지 말 물건들은 무거운 생활용품들이나 소모품들이에요. 가끔 보면 샴푸나 린스, 바디샤워와 같이 세면도구들을 한국에서 대용량으로 구매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화장품 같은 것들도 미리미리 세트로 다 구매해서 오시고 말이죠. 물론 최근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사면 가격이 비싸고 하니까 미리미리 다 싸서 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바리바리 챙겨주시는 경우가 많죠. 또 한편으로는 자기 피부에 맞는 물건이 있다, 자기 두피에 맞는 물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 물건들을 챙겨오시는 분들도 있고 말이에요. 근데 사실 유학을 떠나는 바로 그곳도 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다양한 종류의 마트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생활용품들이나 소모품 같은 경우는 무게도 상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짐을 쌀 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자기에 맞는 제품이라고는 하지만 현지에서 구할 수 있거나 구할 수 없더라도 장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게 될 텐데 매번 어디에서 공수해서 쓸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심지어 환경이 달라지면서 개인의 피부나 두피의 성질이 바뀌기도 하고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이 달라지기도 하죠. 따라서 초반에 사용할 굉장히 적은 양만 챙겨서 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현지에 있는 마트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책들도 생각보다 거추장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공부하러 유학을 가는데 책을 챙기지 않는다니 그게 말이 되냐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거기에 자녀들까지 있으시다면 책들을 포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런데 책 같은 경우는 짐으로 챙기려고 하면 정말 무겁고 말 그대로 짐만 되는데요. 만약 전공서적이나 소설, 아이들의 전집과 같이 반드시 챙겨야 될 책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모두 챙겨서 출국한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거나 아마 추가 요금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어요. 유학을 가서 현지에서 공부하다 보면 지금 챙기려는 전공서적들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잘 보지 않게 되기도 하고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원서들을 직접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아이들의 전집이나 어린이 도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볼 것 같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자라는 데다가 현지에 적응하고 나면 현지의 언어로 된 책들을 더 많이 보게 되기도 해요. 아이들은 언어에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책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책들이라면 디지털화를 하셔서 PDF로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북으로 구매하셔서 전자책 리더기에 저장해서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약 이북 리더기를 새로 장만하신다면 안드로이드가 깔려 있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추천드려요. 미국에서 전자책을 읽을 때는 대부분 아마존 킨들을 통해서 전자책을 읽으시는데 아마존 킨들 같은 경우는 한국어 책을 읽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은 데다 한국어 책을 구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이북 리더기를 통해 아마존의 킨들 앱과 한국의 전자도서관 앱을 병행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서 한국어 책과 영어 책 동시에 읽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두시면 훨씬 편하게 책들을 읽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의 공공도서관, 전자도서관에 가입을 해놓고 영어 책을 빌려서 읽기도 하고 한국에 전에 살던 곳의 공공도서관에 가입을 해서 전자도서관에 한국어 책을 빌려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어요. 세 번째로 챙기지 말아야 될 물건들은 너무 많은 옷들과 친구류랍니다. 사실 옷들 같은 경우는 조금 갈등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일부는 한국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거나 다양한 옷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옷을 너무 많이 챙기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짐을 쌀 때 가장 부피가 큰 게 옷이기 때문에 옷의 양을 줄이는 게 맞기도 하고 한국보다 현지에서 옷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하고 개인적인 스타일이 많이 변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유행이 바뀐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하죠. 거기에 일단 미국에 오시고 나면 패션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많이 챙기시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옷을 챙기실 때는 일단 현지의 날씨를 꼼꼼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라든지 남부 지역을 가실 때 겨울 외투는 필요하지도 않겠죠. 반면 시카고나 보스턴, 뉴욕과 같이 한국보다도 혹독한 겨울을 가진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겨울 외투는 필수일 거고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겨울이 혹독한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에게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비싸지 않은 브랜드의 롱패딩을 반드시 마련해서 가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에 롱패딩은 정말 요긴한데 미국에선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파는 곳도 없고 입은 사람도 못 봤어요. 오히려 제가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부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처럼 스타일보다는 계절을 생각하고 그 계절에 맞는 옷들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침고류 같은 경우는 챙겨주시려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침고류는 정말 짐이에요. 무겁고 부피도 크죠. 보통 그렇게 마음을 두고 챙기려는 침고류 같은 경우는 두툼한 소미불이거나 양털이불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오리털이불 같은 거 챙기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미국에도 얼마든지 많은데 이런 소미불이나 양털이불 같은 경우는 부피도 워낙에 큰데다 무게도 엄청나죠. 따라서 바리바리 싸들고 가기보다는 현지에서 현지 상황에 맞는 그런 이불들을 사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아내가 한국식 비단 소미불에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러 출국 전에 남대문 시장까지 가서 한 벌을 맞춰서 바리바리 싸들고 왔었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무거워서 이민 가방 하나를 거의 반을 넘게 채우기까지 했었어요. 저희는 식구가 셋이니까 무게의 양이 조금 더 많아서 천만다행이었지 만약에 싱글이었다면 정말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 이불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런 만족을 위해서 이동할 때 굉장한 노력을 감수해야 했죠. 그 외에도 현금이나 음식 같은 것들을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유학을 위해서 출국하기 전엔 용돈도 많이 받으실 거고 또 비상금들을 위해서 현금을 두둑히 준비하실 텐데요. 요즘은 과거처럼 송금이 번거로운 것도 아니어서 굳이 처음부터 많은 현금을 가지고 미국으로 출국하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거기에 여행자 수표도 없어지면서 현금을 가지고 가려면 굉장히 두툼하게 현금을 챙겨야 하는데요. 초반에 대부분의 쇼핑 같은 경우는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극초반에 현금으로 지불해야 될 현금과 비상금만 소액권으로 환전해서 가시기를 추천드려요. 어차피 출국 시에 10,000불 이하로만 가져가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고 현지에서 빨리 은행 계좌를 개설하셔서 송금을 받으시는 게 훨씬 편하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초반 현금으로 반드시 지불해야 될 금액과 비상금만 20불 이하의 소액권으로 환전을 해서 미국에 입국을 했었어요. 나머지는 입국 다음날 바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송금받아 사용했답니다. 그게 훨씬 안전하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랍니다. 음식은 가져오지 마세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한국 음식 다 먹을 수 있어요. 저희 지역 굉장히 소도시고 H마트 같은 대형 할인마트도 없지만 김치, 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처음엔 미국에서 가격을 보고 헉하실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가격과 미국의 가격 비교하지 않게 돼요. 부모님의 특별한 음식들 챙겨가라고 챙겨주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부모님이 챙겨주시는 음식, 밑반찬, 김치 이런 것들은 통관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뜩이나 요새 미국 공항 무서운데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음식 같은 경우는 1도 챙겨오지 않았답니다. 초반에는 현지의 음식에 적응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으시는 게 현명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설레는 유학 출국길에 챙기지 말아야 될 물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봤어요. 짐을 챙길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는 곳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곳에도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만 앞서서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가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짐을 챙기는 게 좋아요. 엉뚱한 것들에 신경을 쏟다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유학 출국길과 관련해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남겨주세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